1회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께서는 지금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소수당이 돼서 국회의장 이런 데는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다선 의원, 과연 최다선 의원이 보는 지금의 현재 정치권 어떤지 입장 직접 들어보죠.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지금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부터 여쭤봐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자, 검찰 네. 인사 가지고 말들이 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부터 좀 여쭤보죠. 검찰 인사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계속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인사 단행은 의례적인 그런 인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일부 지검장이나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씩 다 유임이 돼가지고 장기간 현 부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무리한 인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의 SNS 언급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의 SNS에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분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은 아마 홍 시장의 개인의 어떤 사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수사에 대한 여러 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정하게 저는 수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이런 언급은 개인적인 언급이고, 그렇다면은 조경태 의원님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시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네, 그죠? 저는 우리가 3건이 분립돼 있는 상황에서 또 법 앞에 만에는 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총장 역시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런 답변한 대로 인사와 관계없이 본인들의 어떤 일정대로, 수사 일정대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 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거부권 행사를 볼 때 이것은 헌법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얘기는 야당에서 그동안 꾸준히 나왔던 단골 메뉴거든요. 네. 저는 이 탄핵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는 순간 저는 양치기 소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마음에 안 든다면은 무조건 특검 또는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예. 저는 또 다수의 국민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은 약 50대 45거든요. 한 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절반의 국민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꼭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협박성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을 중시하고 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절차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가 대응하고 서로가 법과 시스템과 절차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어, 이것은 대국민적 협박이고 다수당의 행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 인사가 묘하게 민정수석실 신설과 민정수석의 임명, 요게 직후에 이제 이루어진 거라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대통령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5년 임기제이고요.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관여하고 또 관심을 각자 가지는 건 해석하고.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대위 구성이 됐죠. 그죠? 네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각에서는 너무 친윤 일색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차피 황우여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집중해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도 이 전당대회를 6월 말이나 7월 초에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지도부가 좀 빨리 그 정상적인 그 궤도에 올라야 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과 야당만 보이지 국민의힘은 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당대표 또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오롯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유의사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저희가 나와라 나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결코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든 또는 하지 않든 그는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에 우리가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총선 패배? 물론입니다.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도 있고 구성원들은 다 가지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거와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책임과 당대표 출마는 별개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구성원으로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번 총선은 참으로 힘든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에 또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방선거에서 또 결과에 대한 또 책임을 또 우리가 또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지금 이제 6선이 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6선 하시는 동안 수많은 국회의장을 다 접하셨을 텐데, 그죠? 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누구라고 보세요? 추미애 의원 당선이라고 보세요? 우원식 의원이라고 보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갈래적으로 보면은 최다선 의원 중에 또 최연장자가 국회의장을 하는 게 저는 좀 갈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추미애 의원이 6선이고 우원식 의원이 5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최다선 의원이 의장이 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의장이 되시는 분이 국회를 좀 원만하게 좀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특정 정당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는 그 협치의 정치를 좀 펼쳐 나갈 수 있는 좀 통 큰 의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추미애 당선인이 거기에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국회의장이라면 그런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추미애 의원도 6선 의원이시니까 저는 그런 좀 통 큰 의장으로서의 모습, 여당과 야당을 잘 조율하고 협치시키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의장의 모습을 저는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심은 명심이고 명심은 민심이다.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하는데
네, 예? 그거는 저는 뭐 아마 의장이 되시기 위한 하나의 또 말씀일 수도 있고요. 예. 명심이 민심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명심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한 50%쯤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당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한 45%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절반으로 보면 되거든요. 예. 네, 여기서 모두 다 국민의 마음이다, 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국회의장은 다수당 몫이니까 국회 부의장에 이번에 도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저한테 부의장의 기회가 온다면 예. 저는 그 국회 운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여야가 합의 정신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치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의장에 도전할 생각은 굉장히 많으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원내대표도 사실은 거의 찬반 투표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고요. 국회의장도 지금 뭐 어쨌든 두 분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 경위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퇴한 건 팩트고요. 이렇게 이게 좀 경쟁이라는 게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연임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야당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좀 자칫 오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은 평가를 좀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여당이라도 조금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 우리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의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듯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정당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그게 좀 명심해서 정당을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 때도 좀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자웅을 좀 잘 겨뤘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좀 더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적절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어떤 라인 사태요.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도 그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뭐 어떤 일본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이게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는 또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숭일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독도도 가고 이재명 대표는 이또 히로부미 얘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지금 의원 당선자이시죠. 이분이 지난번에 보면은 미치비시인가 그 일본의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는 그 제트스트림이라는 볼펜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고 계시던데요. 예. 그러면서 그 반의를 얘기하고 죽창가를 얘기하는 게 좀 모순 아닙니까? 그죠? 일제 볼펜을 쓰면서 죽창가를 이야기하고 반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약간 그 모순이다. 내노남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가서 독도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그 시민단체하고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기업에 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저는 그런 좀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규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거친 항의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지금 당선인은 과연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진전성이 있지 않다.
묻고 싶으신 이유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일제 볼펜을 사용하신 분이 그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뭐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좀 안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일본산 볼펜이 아니었다, 몰랐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이드 인 자펜이라는 그 글씨를 잘 모르고 썼는지 저는 그 좀 묻고 싶거든요. 그게 뭐 몇 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데트 스트림이라 가지고 한번 그 조국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거든요. 그 사진하고 잘 나왔더라고요. 예. 방금 4시 28분, 수정 4시 51분에 된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대통령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치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사실상 끝내는 내용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 라인 사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제가 한 가지 또 더 여쭤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좀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 지금까지는 그 정체 내지는 그 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국민들께 좀 진정성 있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준다면은 저는 지지율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민생과 가장 저는 부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모습이 좀 더 비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겸손한 정부,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정부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총선 후에 그 국민의힘 낙선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야 의원들하고도 저는 여야 당선인, 그러니까 우리 여당만 챙기지 말고 야당의 의원들도 좀 축하한다는 그런 소통, 그런 어떤 긴밀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용태 당선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뭐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김용민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을 다 소통해서 거기에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냥 당의 대표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예. 여야 의원들 모두 개개인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 의원들을 특히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야당 의원들의 그런 얘기들도 많이 좀 들어보는 것이 저는 국정 운영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세요?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주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더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통령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